샌드위치 4페이지에 전체 집합이 있어요. 여기에 1, 4, 5, 7, 8이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교집합의 원수가 663번입니다. 663번. 요게 1하고 4가 등장했어. 그리고 합집합을 했었을 때, 전체 집합 합집합을 했었을 때 누가 만들어질 거냐면 전체 집합이 만들어질 거야. 자, 집합 X의 모든 합을 이렇게 뒀는데 2에 뭐가 될 거냐면 SA, ESA랑 그 다음에 뭐가 SB의 합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B차 A의 가장 큰 원소를 구하시오. B차 A의 가장 큰 원소를 구하시오. 가볼게 이제. 보자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해볼게. A가 이렇게 있어. B가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일단은 그림을 어떻게 그릴까 좀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그림을 최대한 일반적으로 좀 그려볼까 먼저 생각을 하는 거야. 됐어. 근데 우리가 합집합하면 전체 집합이라 했으니까 합집합으로 따로 볼 필요 없이 얘가 결국에는 A 합 B가 되거든. 맞죠? 얘가 A 합 B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에 1하고 4가 들어왔어. 얘가 1하고 4가 들어왔어. 맞지? 1하고 4가 들어왔는데, 자, 여기 관계식이 이렇게 등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관계식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필연적으로 뭐를 생각을 해줄 수밖에 없느냐? 얘 이쪽에 들어있는 원소의 합을 X라고 하자. 오케이? 여기 들어있는 원소의 여기는 합을, 즉 B차 A의 원소의 합을 X라고 하자. 라고 하면 여기 일단 5가 확보가 된 거잖아. 확보가 된 거고, 여기 총합이 얼마 나오느냐? 얼마 나오니? 10에 15가 더해지니까 25란 말이야. 25니까 이미 여기서 5가 날라가서 20 빼기 X가 될 거 아니지. 오케이? 됐어? 이렇게 되겠네. 이까지 해야 돼요? 나는 그림을 좋아해. 그림으로 다 풀어. 웬만한 것들. 자, 보면 이거 확실하게 보이잖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SA는 요거잖아. 25 빼기 X. 맞죠? 25 빼기 X입니다. 얘가 2배를 했었을 때 X 더하기 5가 되겠네. 그러면 X에 관한 1차 방정식이니까 풀리겠죠. 얼마인지 봅시다. 50이고 마이너스 2x고 계산해 주니까 넘겨주면 3x입니다. 자, 여기 있는 5는 넘어가겠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얘가 45가 되겠네. 만족한 x가 얼마가 된다? 15가 되거든. 됐지? x가 15야.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경우의 수잖아. 경우의 수라고 얘기할 수 있나? 1사 제외하고 여기에 있는 이 x의 합이 15가 돼야 돼. 그럼 남아있는 원소로 만들 수 있는 구성은 7밖에 없잖아. 7, 8밖에 없잖아. 7이라는 원소와 8이라는 원소가 있었다는 얘기잖아. 게임 끝. 오케이? 됐지? 저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르니? 그러니까 벤다이그램으로 나타내든 아니면 머릿속으로 생각하든 관계식을 이끌어내서 남아있는 이 B차 A에 여기에 합이 얼마? 15가 된다는 걸 유도해 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문제를 풀 수 있을 거고. 정석 이제 봅시다. 질문 다 끝났대. 여기서는 질문 다 끝났으니까 됐습니다. 정석의 연습 문제를 살짝 보게 될 텐데, 연습 문제는 6장이야. 연습 문제 6장 보면 여기에 기본 문제 있고 뒤에 보면 연습 문제 제일 끝에 있을 거야. 다시 8번입니다. 연습 문제 8번입니다. 연습 문제가 되겠지.
자, 자연수 K에 대해서 전체 집합이 뭐로 나와 있다? X인데 X는 K 이하예요. 얘가 뭐야? 자연수야. K 이하의 자연수다. 두 부분 집합 A, B에 세 조건을 만족시키는데 자, A, 여, 교, B, 여야 이렇게 한다? 이대로 들어온 게 좀 불편하잖아? 이제 어느 정도 기계적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잖아? 드모르간의 법칙 사용하면 되잖아? 뭐가 되지? A, 합, B의 여집합. 그치? A 합 B의 여집합. 알고 있죠? A 합 B의 여집합입니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 아, 적적 명령에 뭘 구하라? 원소의 합을 구해야 되라. 가부터 봅시다. 가에 뭐라고 돼 있어? 가에 이렇게 돼 있네. A차 B가 얼마가 된다? 13이다. 그 다음 두 번째 나 조건 봅시다. 나 조건에 A의 여집합, 합집합 B가 있을 거고 이거의 원소의 개수가 6이다. 세 번째 B의 원소의 합은 K다. SB라고 합시다. 썸 B. 나의 원소의 합은 K다. 모든 원소의 합은 K가 되더라. 라고 돼 있죠. 그랬을 때 뭐 K를 구해야 돼. 아, 저기 이 K나 이 K나 여기 K나 여기 K나 일단 같다는 얘기인데 자, 가봅시다. 그림 그려. A, B 됐죠? 전체 집합. 얘는 같다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전체 집합까지 같이 그려주셔야 됩니다. 됐죠? 이렇게 그려줍니다. 얘가 나타내는 영역이 어디야? B차 A면 여기야. 아, 여기에 이 영역에 무조건 누가 있다? 1하고 3이 있다. 오케이? 1, 3이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얘는 뭘 뜻하나요? 얘는 뭘 뜻하죠? 라고 얘기했었을 때 방법은 여러 가지. A의 여집합, 합집합 B 해서 나타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나타내도 되겠죠. 얘를 드모르간의 법칙 사용하면 어떻게 된다? 바꾸고 이거의 여집합이잖아. 오케이? 됐어? 근데 이게 중간에 뜻하는 저기 뭐지? A 차 B지. 오케이. A 차 B잖아. 1, 3 빼고 다에 몇 개 원소 있다? 6개 원소 있다. 여기서 가나 조건에서 뭘 확인하셔야 돼? 가나 조건을 보자마자 K값이 바로 나오네 라는 게 돼야 돼. 가나 조건에 의해서 K값이 나오잖아. K값 얼마인데? 8. 몇 판인지 알지? 몇 판이? 여기 들어있는 요거 빼고 다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야? 6개고. 그리고 1, 3이 되는 건데 전체 집합의 구성은 어떻게 되는데? 특정한 K의 이하의 원소의 개수니까 얘는 K에 있는 거야. 결국 K에 있으니까. 맞죠? 원소의 개수가 K에 있으니까 따라서 이 두 가지 조건으로부터 K가 얼마라는 거? 8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해가 됐어? 이게 이 문제에서 제일 큰 포인트죠. 가나 조건을 이용해서 8이 만들어진다. 그럼 얘가 8이라는 거야. 남아있는 원소로 봅시다. 남아있는 원소를 일단 적어 보시면은요 1, 3 나왔지. 1, 3 나왔고 8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잖아. 여기 들어있는 게 맞나? SB 8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8 만들어주려면 누구밖에 없니? 2육밖에 없네. 다른 거 없잖아. 다른 원소는 아무리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2육밖에 없습니다. 아, 2와 6으로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B의 값이 뭐가 돼요? 2하고 6이야.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뭔데 근데? 2하고 6이다. 여기가 2, 6이네. 맞죠? 여기 요 부분이 2, 6. 2가 여기 있는지 몰라요. 일단 하지만 요 영역 안에 2, 6이 들어가는 거고 남아있는 원소 다 더해주면 되겠네. 다 더해주시면 된다. 오케이? 됐지? 나머지는 알아서 하시고
24가 되겠죠. 됐지? 정리해 주시면 24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 있니? 저 뒤에 6-14번 봅시다. 운동복을 입은 학생 중에 빨간색 운동복을 입은 학생은 모두 여학생이다. 빨간색 운동복을 입은 학생은 모두 여학생이다. 복 입은 학생 모두 여학생이다 라고 되어 있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흰색 운동복을 입은 학생의 30%가 흰색 운동복을 입은 학생의 30% 10분의 3이라 합시다. 10분의 3 0.3 뭐 이게 여학생이고, 그 다음에 여학생의 절반은 빨간색 운동복을 입었다. 여학생의 절반은 빨간색 운동복을 입었다 라는 얘기네. 자, 흰색과 빨간색 운동복을 입은 학생은 각각 빨간색 운동복 입었대. 빨간색 운동복 입은 학생과 그 다음 두 번째는 흰색 운동복 입은 학생 수가 얘가 90명이고 얘가 얼마가 되느냐면 50명이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빨간색 저렇게 되어 있다. 흰색도 아니고 빨간색도 아닌 운동복을 입은 여학생 수를 구하라. 그럼 결국에는 세 종류네. 빨간색, 흰색, 그리고 2회. 오케이? 됐지? 그럼 이렇게 합시다. 자, 14번이야. 전체 인원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됐지? 전체 인원이 이렇게 있을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한번 해볼까? 자, 이렇게 할게. 흰색, 빨간색, 2회. 오케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 됐지? 이렇게 있어. 어차피 전체는 흰색 운동복 입거나 빨간색 운동복 입거나 2회 운동복 입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여학생이 이만큼 포진할 거지. 그럼 바깥은 뭐야? 여학생이 들어오는 거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 됐죠? 근데 여기서 봅시다. 빨간색 운동복 입은 학생은 뭐야? 50명인데 50명 모두 여학생이지. 그럼 여기 50명이야. 근데 빨간색 운동복 입은 사람들은 전부 다 여학생이니까 밖에는 0명이라고 해주면 되겠네. 오케이? 밖에는 0명이라고 해주면 되겠네.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흰색 운동복을 입은 학생들 중에 흰색 운동복을 몇 명 입었어? 90명 입었단 말이지. 90명 입었는데 30% 0.3을 곱해주면 되니까 27명이죠. 0.3 곱해주면 27명. 나머지 63명은 남학생이야.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쭉 가봅시다. 이외가 될 텐데, 자, 여학생이 토탈 몇 명이야? 여학생이 토탈 몇 명인데? 몇 명이야? 100명 아니야? 맞죠? 어디 있어요? 쭉 가서 빨간색 운동복을 입은 학생과 같다. 누가? 여학생의 절반이 100명이잖아. 100명이니까 여기는 얼마가 된다? 23명이 되겠지. 나머지는 알 수 있나? 90명, 50명. 나머지는 이 부분은 알 수가 없어요. 이 부분 알 수가 없겠지. 왜? 정보가 부족하니까. 됐어? 이까 됐지?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잘했어요? 넘어갑시다. 이제 명제와 조건 본격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지난번에 했었던 거 리마인딩 한번 해보시면 명제가 있어요. 명제가 이렇게 있어. 참인지 거짓인지 맞지? 됐지? 뭐 이 얘기 계속 했었었고, 참인지 거짓인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문장 또는 식. 오케이? 됐어? 그리고 이 명제의 형태가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그랬어. 하나가 뭐야? 조건부. 또는 그 모든 또는 어떤이 포함되어 있는 명제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외도 조금씩 있을 거란 말이야. 이 외도 조금 있을 텐데 그래서 이런 형태가 있다. 오케이? 됐어? 자, 전체적인 명제 입장에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부분만 좀 기억을 해두면 되느냐? 명제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P라는 명제가 있어. 명제 P가 있어. 명제 P가 얘가 참이야. 그럼 나 P는 뭐가 되겠어? 당연히 거짓이 되겠지.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P가 만약에 참인 명제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참인 명제면 당연히 그거를 부정하게 되면 거짓이 명제가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그 정도까지. 반대로 P가 거짓이면 not P는 뭐가 된다? 참이 된다. 라는 것까지 명제에서는 이 정도까지만 짚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 이제 조건문이야. 지난 시간에 조건문 뭐라고 얘기했죠? X값에 따라서 참 또는 거짓이 문장 또는 식. 오케이? 됐지? 그게 조건문. 조건문을 참으로 만들어주는 집합 뭐야? 진리집합. 기억나세요? 진리집합. 그까지 얘기했고 이제 뭐까지 얘기를 해드렸느냐? 조건문이 있어. P이면 Q이다. 앞에 뭐야? 가정조건이라 얘기했습니다. 얘가 결론 조건인데 가정 조건, 결론 조건에서 조건 자체는 생략을 한다. 오케이? 생략한다. 생략한다는 얘기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지. 언제? 얘가 언제 참이냐? 자, 가정의 진리집합이 P가 있을 겁니다. 결론의 진리집합이 Q가 있을 겁니다. 가정의 진리집합과 결론의 진리집합의 포함관계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P이면 Q이다가 참입니다. 오케이? 됐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P이면 Q이다라는 이 각각의 진리집합의 포함관계가 이렇게 되면 뭐가 된다? P이면 Q이다가 거짓이다 라는 게.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개 더 얘기했지. P가 있고 Q가 있어. P에는 들어가지만 어디에는 Q에는 들어가지 않는 이 원소 때문에 이게 참이 안 되는 거잖아. 이쪽에 있는 원소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 얘를 뭐라고 불렀어요? 발레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발레의 위치는 항상 어디 있다? P차 Q에 있다 라는 거고. 오케이? 자,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어. 결국에는 진리집합이잖아. 그럼 진리집합에서 집합의 연산이랑 관련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드릴 거야. 자, 이제 진리집합을 다루는 방식들을 조금 봅시다. 자, 뭐냐? 이렇게 됩니다. P라는 게 있어요. P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P라는 조건, Q라는 조건입니다. 조건 PQ에 각각의 진리집합이야. 진이라고 적을게. 진리집합을 내가 각각 뭐라고 적을 거냐면 자, 위에서 언급했듯이 라지 P라고 적을 거고 자, 라지 Q라고 적읍시다. 오케이? 됐지? 자, 첫 번째입니다. 자, not P의 진리집합이에요. 조건입니다. 여기는 조건이 갈 거고 이쪽에서는 진리집합이 표현될 거예요. 조건 not P, 즉 P가 아니다의 진리집합은 누가 되겠어? 당연히 P의 여집합이 되겠죠. 이건 납득하죠? 그럼 두 번째입니다. 조건인데 P and Q야. P and Q. P이고 Q인 거야. 얘 진리집합은 누가 되겠어요? P이고 Q 이렇게 되겠지. 됐니? 근데 내가 이거 하나 하자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얘에다가 not을 붙이는 거야. 즉 P이고 Q인 부분에 부정을 하는 거야. 부정을 하게 되면 얘는 누가 되겠어요? 얘의 여집합이 되겠지. 이해가 됐어? 얘 여집합이 되겠지. 얘 여집합은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누가 되니? P 역 합 Q 역. 즉 P 역 합
Q여가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누구를 진리집합으로 봐? 누구 어떤 조건의 진리집합이야? not P가 되지. not P네. 얘는 not Q네. 합집합이네. 뭐로? 이 고지 그게 뭐로 갈까? 또 는으로 변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가 뭐로? or 또 는으로 변합니다. 이해되시죠? 이해가죠? 자, 좀만 더 가봅시다. 얘랑 얘랑 같다는 얘기야. 이번에는 이렇게 좀 가봅시다. 이쪽 부분에서 P 또는 Q를 봅시다. 그러면 P 합 Q가 될 거고 얘의 부정을 봅시다. 얘 부정은 얘 부정이랑 같고 이것은 또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Q의 여집합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 뭐야? 똑같잖아. 그러면 not P and죠. 이고로 변합니다. 그 다음에 not Q가 되겠네요. 오케이? 됐지? 요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고의 부정은 또는의 부정은 이고 이런 형태로 변한다는 얘기라고. 오케이? 잘했어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 가자. 어디를 한번 보실 거냐 하면 7-2번 한번 봅시다. 7-2번. 7-2번입니다. 자, 실수 전체 집합 R을 그러니까 R을 실수 전체 집합으로 본대. 실수 전체입니다. R이 실수야. 그냥 실수 전체 집합이라고 보시면 돼. 자, 조건 P입니다. 조건 P가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가 누구보다 4보다 크거나 같다. Q가 누가 된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X가 누구보다 작거나 같다? 2보다 작거나 같다. P 또는 Q. 오케이? 저거의 뭘 구하라? 진리집합을 구하시오. P 또는 Q의 진리집합을 구하시오. 그럼 뭐야? 수직선으로 표시합시다. 1에서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여기 4보다 크거나 같다. 오케이? 얘를 그냥 P라고 둘게. 수직선으로.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1에서부터. 마이너스 1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2까지 여기에 해당하는 요 부분을 내가 Q라고 둘게. 오케이? 자, 첫 번째 거는 뭐예요? 1번은 결국 또는이잖아. 얘 이거나 얘 이거나 P 얘죠? 오케이? 그러면 얘는 어떻게 적어주면 돼? 실제로 얘랑 얘랑 합집합하면 되겠지. 합집합하면 되니까 집합 기호로 조금 엄밀하게 적는다라면 합집합하는 거니까 자, X가 누구 이하야? 2 이하야. 합치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또는 X가 누구? 4 이상이지. 이러한 X를 모아놓으면 1번 답입니다. 오케이? 알았나요? 이게 1번 답이겠지. 자, 2고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이야. 2번은 P교 Q가 돼. P교 Q가 되는 거고 겹쳐지는 부분이고 따라서 조금 엄밀하게 적는다면 겹쳐지는 부분 할 수 있죠. 겹쳐지는 부분입니다. 이쪽 부분에서 겹쳐지는 부분이 생깁니다. 마 1에서 1까지네. 마 1에서 어디까지? X가 1까지야. 이러한 X를 다 모아놓으면 돼. 오케이? 그래서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봅시다. P 또는 not Q입니다. P 또는 not Q야. P 또는 not Q야. 뭐야? 좁다 보니까 not Q. 자, 얘는 뭐야? P 합 Q의 여집합이래. 오케이? P는 싹 다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Q의 여집합이니까 어느 부분이야?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얘가 Q의 여집합이죠. 2보다 크다가 Q의 여집합이야. 오케이? 그냥 얘는
합집합 해도 되겠지? 합집합하면 돼. 여기 있는 파란색과 합집합하면 되는데 1, 2하고 4 아니죠. 2초가다. 1, 2하고 4, 3나 2죠. 2초가입니다. 2초가다. 그러한 x를 모아놓으시면 되더라. 오케이, 끝.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 됐어? 넘어갑시다. 자, 어디 보나요? 7-3번 봅시다. 7-3번입니다. 아,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하게 될 작업들이에요. 7-3번부터가 여러분들이 계속 하게 될 작업입니다. 아, 이걸 못하더라고. 이게 훈련이 안 돼서 그래. 다른 것보다 훈련이 안 돼서 그래. 자, 첫 번째 봅시다. P 합 Q가 뭐야? P. 이 무슨 말이야? P 합 Q가 P다. 저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저거? Q가 P에 들어간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좋아요. 이게 Q가 P 안에 들어간다. 그러면 요렇게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뭐라고 돼 있어요? Q 합 R이. Q 합 R이 맞나? R이야. R이 얼마가 된다? 공집합이 된다. 라는 겁니다. Q라고 적죠. 공집합이 된다. 서로수다. 겹쳐지는 부분이 없다. 그럼 벤 다이어그램 나타낼게요. 벤 다이어그램 나타내면 어떤 타입이 나오느냐? P가 Q를 먹고 있는데, 자, R이 이렇게 서로 겹쳐지는 부분이 있으면서 P랑 겹쳐지는 부분이 있으면서 있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P가 Q가 이렇게 있는데 아예 P가 동떨어져서 R이 동떨어져서 이렇게 있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도 참이 돼야 되고 이 상황에서도 참이 되어야지만 참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P랑은 겹쳐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러면 1번 봅시다. 되느냐? 되겠냐고. 1번 안 되죠? 1번 당연히 안 됩니다. 1번 당연히 P이면 아니죠. Q이면 뭐야? P이다. 말이 되겠냐? 되네. 되죠? 미안. 되네요.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참이 아닌 것이구나. R이냐? not Q이다. 되는지 봅시다. R이면 not Q이다. 전체 집합이 있으면, 또 얘도 전체 집합이 있으면 R이 not Q 안에 들어가네요. 얘도 참입니다. 3번 봅시다. 자, 3번은 P이고 Q이다. P이고 Q이다 라는 건데, 이고니까 겹쳐지는 부분이고, P이고 Q이다는 Q이다. Q이다 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Q이다 라는 겁니다. Q가 not R이다. not R이다. 됐지? not R이다. R의 여집합 안에, R의 여집합 안에 들어가겠네요. 오케이? 3번도 참입니다. 얘가 되면 R이다, not R이다. 이게 참이네. 4번 봅시다. 4번에 P이고 R이다. P이고 R이다 라는 건데, P이고 R이다. 요 부분이 되거나 P이고 R이다. 공집합이 되거나. 맞죠? 자, 그렇게 어찌 됐던지 간에, 자, not Q이다. 자, 이것이 not Q이다. Q의 여집합 안에 들어가고요. Q의 여집합 안에 공집합이 들어가면 당연한 거죠. 되네요. 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어찌 됐었던지 탑니다. 자, 그 다음 5번 봅시다. 5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5번에 P 또는 Q가 있는데, P 또는 Q야. P 또는 Q, P 또는 Q. 무슨 말이야? 얘는 전체를 뜻하는 거죠. 얘를 뜻하는 겁니다. 얘를 뜻하는 겁니다. 따라서 P 또는 Q는 뭘 뜻한다? 라지 P를 뜻하는 거야. 아니, 뭐야? 그냥 P를 뜻하는 거야. 표현 좀 잘못했네. P라고 하면 되는 거고, 이것이 말이 되나요? 아예 얘는 맞죠? 아예 되지 않습니다. 얘는 거짓입니다. 5번이 답이 되겠네요. 됐지? 저렇게 다시 얘기할게. 뭘 이용해 준다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벤 다이어그램. 다시 참 거짓 벤 다이어그램. 오케이? 벤 다이어그램. 저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이제 다른 소재,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갑시다. 좀 쉬어봅시다. 네.